설날의 상징이자 보약인 떡국. 하지만 60세 이후의 신장에는 조용한 폭격기 될 수 있습니다. 넘치는 탄수화물과 숨겨진 염분이 지친 콩팥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먹은 한 그릇이 몸을 붓게 하고 혈관을 굳게 만듭니다. 이제 신장이 편안해지는 황금 떡국 섭취법을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명절 음식만 먹고 나면 유독 우리 몸이 이토록 금방 신호를 보내는 걸까? 아마 이런 풍경이 익숙하실 겁니다. 설날 아침, 온 가족이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한 그릇을 나누는 모습 말이죠.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국물 맛은 진하고 달콤하니 새해를 시작하는 가장 복된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곤 합니다. 얼굴이 왠지 푸석하고 무거우며 늘 가뿐하던 다리는 붓기 시작해 신발이 꽉 끼고 손가락에 반지도 잘 빠지지 않죠. 몸은 청은망은이고 숨은 자꾸 턱턱 막히는 기분마저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명절이라 너무 많이 먹고 덜 움직여서 그래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65, 새 70세라는 고개를 넘었다면 이제는 우리 몸의 변화를 차분히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가장 조용하고도 강인한 필터인 콩팥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식사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신장이 안간힘을 써야 하는 고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 먹은 국 한 그릇이 신장을 숨 가쁘게 만듭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74 세박 어르신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혈압만 조금 높으셨지 아주 건강하셨던 분입니다. 늘 나는 평소에 담백하게 먹고 매일 걷기 때문에 아주 건강해 라며 자신하셨죠. 그런데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얼굴이 퉁퉁 부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금만 말해도 숨이 차 하셨죠.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만견자실하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저 설날에 자식들하고 떡국 한 그릇 먹은 것뿐인데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참 무겁게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은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신장은 기능을 70%에서 80%까지 이를 때까지도 묵묵히 버티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초기에는 그저 좀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자는 정도의 작은 신호만 보낼 뿐이죠.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번 설날에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떡국을 즐겨보자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게 드시되 우리 신장이 편안히 쉴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죠. 억지로 참는 고통스러운 식단이 아니라 내 나이에 맞게 조금만 조절하여 더 가뿐하고 건강하게 나중에 후회할 걱정 없이 살기 위한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본다면 신장은 밤낮 없이 돌아가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배관도 깨끗하고 필터도 새 것이라 수압이 새도 모든 것을 아주 빠르게 처리해내죠. 하지만 60년 넘게 쉼없이 가동된 이 필터는 이제 조금씩 마모되었습니다. 당장 고장 난 것은 아니지만 쉽게 막히고 과부하가 걸리기 쉬운 아주 예민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연세에는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당분을 잡아두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분을 보관하는 창고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떡국, 밥,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면 근육이 그 당분을 일부 맡아주어야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창고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떡국은 탄수화물이 아주 응축된 음식입니다. 탄수화물이 너무 빨리 들어오면 근육이 미처 다 받아내지 못하고 넘쳐 흐른 당분이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결국 신장이 이 과도한 당분을 처리하느라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노화된 신장은 소금기와 단백질에 훨씬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전통적인 떡국 국물은 보통 맛이 아주 진하죠. 특히 요즘은 간편하게 시판용 육수팩이나 가공 조미료를 많이 쓰시는데 여기에는 염분과 인공 첨가물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당분과 염분이 갑자기 늘어나면 우리 피는 마치 진한 설탕물이나 시럽처럼 끈적하고 걸쭉하게 변합니다. 여러분, 설탕물을 거름 종이에 거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잘 걸러질까요? 끈적해진 피를 거르기 위해 신장 속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은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그 연약한 여과망들이 손상을 입어 단백질이 새어나오거나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 느끼는 그 나른하고 피곤한 기분은 단순히 배가 불러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순환계와 신장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구하기 위해 당장 멈춰야 할 5가지와 신장을 살리는 5가지 비결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반세기 넘게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온 소중한 필터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명절에 무심코 해왔던 습관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주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사실은 신장에게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얹어주는 것과 같거든요. 왜 이번 설날부터 변화가 필요한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시판 육수 팩이나 가공 육수 사용 명절에는 자녀와 손주들도 많이 오고 집안일도 바쁘시죠. 그러다 보니 몇 시간씩 불 앞에 서서 육수를 내는 대신 진한 사골 맛이라고 광고하는 시판 육수 팩을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간편함 뒤에는 무기 인산염이라는 무서운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자연 식품 속의 인산염은 천천히 흡수되지만 가공 육수 속 인산염은 거의 100% 혈액으로 바로 흡수됩니다. 이 수치가 갑자기 오르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억지로 빼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렇게 빠져나온 칼슘이 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신장의 미세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매년 명절마다 조금씩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조상님들의 방식대로 돌아가세요. 마른 멸치, 다시마, 무만 넣고 15분에서 20분만 끓여보세요. 그 맑고 담백한 맛이 신장에게는 최고의 명절 선물입니다. 2. 떡국 국물에 밥 말아 먹기 명절엔 든든하게 먹어야 힘이 나지. 라는 생각에 떡국을 다 드신 후 남은 뜨거운 국물에 밥을 반 공기 더 말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사실은 밥알이 국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스펀지처럼 국물 속의 소금기와 간장, 조미료를 싹 흡수한다는 점입니다. 밥과 국물을 함께 떠먹는 행위는 70대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거대한 나트륨 폭탄을 투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혈압이 치솟고 몸이 붓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신장이 물을 가두느라 안간힘을 쓰게 되어 결국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3. 식후에 바로 감홍시, 곶감. 먹기 설날 차례상에 올라온 잘 익은 감이나 곶감은 최고의 후식이죠. 하지만 감 속에 든 탄닌 성분이 떡국 속의 진한 전분과 만나면 위장에서 위석이라고 불리는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아 이 덩어리를 밀어내기 힘듭니다. 여기서 생긴 독소들이 다시 혈액으로 스며들면 이미 떡국을 처리하느라 지친 신장은 또 한 번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감은 식후 2시간에서 3시간 뒤 속이 좀 편해졌을 때 드세요. 네. 식후에 식혜나 단 음료 마시기 많은 가정에서 식혜를 소화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식혜는 액체 설탕입니다. 어르신들의 몸에서 액체 형태의 당분은 씹을 필요도 없이 혈액으로 가장 빠르게 흡수되죠. 떡국을 드신 직후에 달콤한 식혜까지 마시면 혈당은 화살처럼 솟구칩니다. 이때 생기는 당 독소 AGES는 날카로운 파편처럼 신장 속의 연약한 혈관들의 염증을 일으키고 상처를 냅니다. 식후에는 식혜 대신 연한차 한 잔이나 맑은 물을 드시는 것이 신장을 위한 배려입니다. 5. 짠 고기 고명을 너무 많이 올리기 떡국을 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간장에 짭조름하게 졸인 소고기 고명을 듬뿍 올리시죠. 고기를 많이 먹어야 기운이 난다고 생각하시지만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질소 노폐물, 요소은 100% 신장이 걸러내야 합니다. 떡국의 탄수화물, 국물의 소금기, 여기에 짠고기 고명까지 더해지면 신장은 마치 과부하 걸린 낡은 기계처럼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고기는 아주 조금만,
맛만 내는 정도로 올리시고 절대 장조림 국물을 떡국에 더 붓지 마세요. 아주 작은 식습관의 차이가 여러분의 신장을 웃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 보았으니 이제 걱정보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명절에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하나? 하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건강 철학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이해에 있습니다. 전통의 맛은 그대로 지키면서 신장에는 보약이 되는 황금궁합 5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방법들은 여러분의 몸을 가뿐하게 하고 신장을 안심시켜줄 최고의 비결입니다. 1. 매생이를 더해보세요. 바다의 신장 보호제. 한국에서 매생이는 바다의 정수라 불리죠. 떡국에 매생이를 넣는 것은 단순히 색깔을 예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장을 보호하는 아주 똑똑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매생이 속에는 젤 형태로 된 수용성 식이섬유가 가득합니다. 이 성분은 장 안에서 마치 든든한 문지기처럼 활동합니다. 소금기, 나트륨 달란을 감싸 안아서 혈액으로 한꺼번에 흡수되지 않도록 붙잡아 두죠. 덕분에 신장은 갑작스러운 나트륨 폭탄을 맞지 않고 훨씬 여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어 명절 식탁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2. 떡은 줄이고 두부를 채우세요. 아주 실천하기 쉬우면서도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떡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라 많이 먹으면 혈당과 에너지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올해는 떡을 평소에 70%만 넣고 나머지 빈자리를 부드러운 두부로 채워보세요. 두부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질 좋고 소화가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원입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지방은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늦춰주는 생체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떡국을 드신 후 몸이 무겁거나 졸음이 쏟아지는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새우젓을 찍어 드시는 지혜. 우리는 진한 맛을 참 좋아하죠. 하지만 국물 전체에 간을 맞춰서 다 마셔버리면 나트륨 섭취가 너무 많아집니다. 비결은 육수를 아주 심심하게 끓이고 옆에 작은 새우젓 종지를 놓는 것입니다. 떡이나 두부를 새우젓에 살짝 찍어 혀끝에 짠맛이 직접 닿게 드셔보세요. 미뢰가 즉각적으로 자극되어 충분히 맛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몸에 들어오는 소금의 양은 국물을 다 마실 때보다 훨씬 적지만 입맛은 충분히 만족스럽죠. 얼굴과 다리가 붙지 않게 도와주는 최고의 식사법입니다. 네 번째 불을 끈 뒤 들깨가루를 뿌리세요. 들깨가루는 고소한 풍미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식물성 오메가3를 듬뿍 품고 있습니다. 60에서 70대에는 신장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들깨의 좋은 지방이 이를 보호하고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단,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불을 완전히 끄고 그릇에 담은 뒤에 들깨가루를 뿌려야 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귀한 지방산이 변질되고 특유의 향도 사라집니다. 마지막에 뿌린 들가의 한 스푼이 떡국을 하나의 완벽한 보약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5. 식초 간장에 떡을 찍어 드세요. 혈당 방어막. 명절 음식에 식초가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아주 섬세한 의학적 팁입니다. 간장에 식초를 몇 방울 섞어 보세요. 식초의 초산 성분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살짝 억제해 줍니다. 떡을 식초 간장에 찍어 드시면 여러분의 혈당은 가파른 산처럼 치솟는 대신 완만한 언덕처럼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이런 안정적인 혈당 조절이 바로 신장 여과망의 수명을 지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식초의 산뜻한 맛이 떡국의 느끼함도 잡아주어 훨씬 개운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식탁 위에서의 작은 선택과 사랑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혜로운 조합으로 떡국 한 그릇을 즐기신다면 전통의 맛은 지키면서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건강을 완벽하게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몸에 대한 이해,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조용한 변화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필터를 보호하기 위한 작지만 강력한 비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지식들이 그저 화면 속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다가오는 설날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4단계 실천 로드맵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아주 가뿐하게 이 순서만 따라 해보세요. 1단계. 아침에 눈을 뜨면 부드럽게 신장을 깨워주세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 약 200ml의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밤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피는 평소보다 진하고 걸쭉해져 있으며 혈류도 느려져 있습니다. 이 따뜻한 물 한 잔은 마치 신선한 바람처럼 혈액을 맑게 희석해 줍니다. 신장이 아침 첫 시간부터 무리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돕는 가장 다정한 배려입니다. 2단계. 주방에서 순수한 자연의 맛으로 돌아가기, 명절 준비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딱 15분만 더 투자해 보세요. 화학 성분이 가득한 시판용 육수 대신 마른 멸치, 다시마, 물을 넣어 직접 육수를 우려내는 것입니다. 바다의 청정함과 땅의 단맛이 담긴 그 맑은 국물은 신장에게 건네는 가장 깨끗한 인사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를 넘어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그릇마다 사랑과 안전을 담아내는 일입니다. 3단계. 식탁 위에서 절제 미약 즐기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앞에 앉으셨을 때 오늘 배운 규칙을 떠올려 보세요. 떡은 조금 줄이고 두부와 매생이를 더한다. 천천히 꼭꼭 씹으며 두부의 고소함과 바다의 풍미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맛을 보느라 국물을 조금 마실 수는 있지만 그릇을 깨끗이 비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국물을 절반 정도 남기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다리가 붓지 않게 하고 혈관의 과부하를 막는 가장 똑똑한 선택입니다. 4단계. 식사 후 가벼운 움직임과 휴식 식사를 마치고 바로 눕거나 단 음료를 찾지 마세요. 대신 10분에서 15분 정도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가족들과 정답게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가벼운 움직임은 방금 섭취한 당분을 근육이 소비하게 도와주어 신장이 할 일을 훨씬 덜어줍니다. 여러분, 신장은 단 한 번의 식사로 갑자기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쌓여온 작은 습관들이 모여 신장을 지치게 만들죠. 오늘 여러분이 실천하시는 작은 변화, 소금을 조금 덜고 채소를 조금 더하며 국물을 남기는 그 마음가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소중한 약속입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단순히 건강검진표의 수치를 관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발로 산책하고 내가 직접 우린 차 한 잔을 즐기며 품위 있고 독립적인 삶을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건강하고 평안한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설날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번 새해에는 내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드시는 떡국 한 그릇이 단순히 명절의 맛을 넘어 지속 가능한 건강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이 건강하고 마음이 늘 평안한 한 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응원합니다.